자, 그 다음 거시속에 관련된 거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 거시속도 비와 비율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거시, 속으로 외워 이렇게. 그래서 거리, 시간, 속력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공식을 3개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이때 만약에 거리를 물어봤다면 거리를 가려요. 그러면 시간과 속력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건 곱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초등학교 때 이미 끝내 왔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을 가릴 거예요. 자, 시간을 가립니다. 그럼 속력이 1층에 있고 거리가 2층에 있죠?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3가지가 한꺼번에 외우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과학에서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뭔가 계산에 의해 원칙에 의해 점검을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수학에서는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 유도할 수 있는 거 연습을 하시고요. 자, 4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x의 거리를 그러면 여기가 x예요. 거리 자리에 x라고 박았어요. 그리고 거시속은 단위가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킬로미터와 시간이 짝꿍입니다. 미터와 분이 짝꿍이고요. 또는 미터는 초하고도 짝꿍이에요. 기억을 하시고 x 킬로미터인데 2시간 짝꿍끼리 만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시간이 2시간인데 여기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력 구하는 공식은 2분의 x가 되죠? 끝. 따라서 답이 2분의 x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속력 3. 그럼 속력이 3, 시간 a. 여기 거리 물어봤네요. 따라서 거리는 3 곱하기 a니까 이렇게 3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리가 300, 여기가 300, 속력이 x, 시간 물어봤어요. 따라서 시간은 x분의 300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거시속을 조금 이건 응용도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선이가 집에서 500m 떨어진 승훈의 집을 향해서 분속 70m로 X분 동안 걸어갔을 때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우리 친구들 흔히 하는 실수가 그냥 딱 봐서 모르겠으면 선생님 이러시는데요.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문제한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글에 집중하는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미선이네 집에서 여기 승훈의 집까지가 500만큼 떨어져 있대요. 아까 단위 보라고 그랬는데 분이랑 미터는 짝꿍이 맞죠? 그래서 단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럼 이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미선이네 집에서 X분 동안 이렇게 가서 그러면 어느 요 정도 갔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 말 뜻이 그거예요. 분속 70으로 갔을 때 X만큼 갔더니 이만큼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 뜻이죠? 이때 1번 X분 동안 걸어간 거리. 그럼 얘는 속력과 속력 70, 시간 X니까요. 얘랑 곱하면 거리 나오죠? 따라서 1번 답은
70 곱하기 x여서 70x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승훈의 집까지 남은 거리. 글씨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럼 여기가 70x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 그럼 500에서 내가 걸어간 거리만큼 빼주면 되죠? 네, 따라서 답은 500 빼기 70x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영상을 정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는 요즘 좀 안 나오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단계니까. 소금물도 아까 거시속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외우기를 소금물 위에 소금이 둥둥 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외워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100분의 농도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왜 이렇게 되냐고요? 과학에서 해주는 거고요. 수학은 이렇게 받은 공식을 가지고 적용해서 계산할 건데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삼각형 안에 굳이 놓고 지금 풀고 있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도 공식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소금을 물어봤다면 소금을 가리자고요, 우리. 그럼 소금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냐면 같은 라인에 있는 것끼린 곱해요. 그래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고 우린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100% 문제가 나온다면 소금 가지고 식을 써요. 네, 경시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등식을 쓰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소금물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소금을 가리죠? 소금물을. 그럼 소금물 구하는 식은 뭐가 되냐면 얘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기 때문에 나누기 준다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농도 분의 소금이 되고요. 이런 식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눗셈으로 고쳐요. 나누기 100분의 농도가 되고요.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있는 수가 역수취해진다고 6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럼 농도분의 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금물 구하는 공식은 소금 곱하기 농도분의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 농도만 가릴 수가 없어서 100분의 농도는 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소금물이 밑에 층에 있으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하고 싶다면 농도를 구하려면 거꾸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그러면 농도에 100으로 나눠주지 않았다면 100만큼 더 커졌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100을 곱해주면 농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 의해서 3가지 공식을 스스로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50번부터 문제를 풀면 농도가 35, 여기다 메꿀게요. 그럼 100분의 농도 35라고 메꿉니다. 소금물 X, 그리고 여기 소금의 양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같은 라인에 있는 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은 100분의 35x가 되고 분자분모 갈라서 쓰자고 했고요. 약분해서 답 쓰시면 되겠죠. 자, 5로 약분하면 7x가 되고 20이 돼서 20분의 7x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박스에 물 200이랑 소금 x이기 때문에 소금물은 200 더하기 x예요. 그쵸? 그리고 소금은 여전히 x. 그럼 농도를 물어봐서 우선 전 100분의 농도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200 더하기 x분의 x가 되고요. 농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100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거꾸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100을 옆에다 붙여주면 되니까 얘가 답이 될 거고요. 곱셈기호 생략해야 하기 때문에 200 더하기 x분의 100x라고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X%인 소금물 100을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00분의 x가 되고요. 소금물은 100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소금의 양 구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100분의 y 소금물 200. 그런데 문제에서 또 다행히 소금의 양을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도 같이 더해 줄 건데 200 곱하기 100분의 y.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x만 남고요. 약분하면 2y만 남아서 이렇게 써지고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